안녕하세요. 수사발초 4학년 여러분. 오늘은 1단원 5번째 시간 강이나 연못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를 저번 시간에 배워봤던 것 2번째 시간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 그리고 실험관찰 10쪽을 준비해주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의 종류와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장 특이한 식물, 불애옥잠이라는 식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나 연못에 사는 다양한 식물 중에서 불애옥잠은 물에 떠서 삽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이렇게 줄기가 나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식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 불애옥잠은 물에 사는 식물이며 그 중에서도 물에 이러한 형태로 둥둥 떠서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물이 그리고 불애옥잠이 물에 뜰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실감형 컨텐츠로 불애옥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떠 있는지 잘 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탐구활동, 불애옥잠의 특징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교에 나와서 직접 불애옥잠을 잘라서 관찰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원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불애옥잠의 생김새를 보고 우리 교과서 실험관찰 10쪽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1번 불애옥잠의 입자루를 자른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불애옥잠의 입자루를 자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는 그림, 오른쪽에는 글로 한번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애옥잠의 확대된 그리고 자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애옥잠을 세로로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애옥잠을 세로로 자른 모습입니다. 원래의 불애옥잠은 위에 이렇게 잎이 있고 둥둥 뜰 수 있는 이 밑에 부분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로로 반 자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 한번 그림과 글로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애옥잠을 확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 확대된 모습을 그려도 좋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불애옥잠의 입자루를 자른 모습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글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애옥잠을 이렇게 세로가 아닌 가로로 자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불애옥잠을 가로로 입자루를 자른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입자루가 어디인가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애옥잠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불애옥잠은 이렇게 밑에 뿌리 부분과 줄기 부분 그리고 잎 부분, 꽃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만큼 불애옥잠을 갖고 와서 이것을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입자루라고 하고 위에 있는 부분을 잇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자루를 잘라본 것이 우리가 방금 관찰한 모습이죠. 입자루의 설명을 조금 자세히 볼까요? 입자루는 잇몸과 줄기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잇몸 부분과 줄기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입자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아마 이렇게 동그란 모습의 입자루와 그 안에 동글동글한 공기주머니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입자루의 자른 면에는 동글동글 공기주머니들이 있다라고 특징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공기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한번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쪽을 보겠습니다. 자른 불의 옥잠의 입자루를, 그러니까 여기 동글동글 안에 공기주머니로 차있는 이 동글동글한 부분을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손가락으로 누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입자루를 한번 수조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펌프를 누르듯이 이렇게 눌러볼 겁니다. 이때 이 물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2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물 속에 넣은 입자루를 손으로 이렇게 누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그렇죠. 공기방울이 뽀글뽀글뽀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관찰 결과를 써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불의 옥잠의 입자루 안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을 손으로 누르면 이 속에서 공기들이 보글보글보글 공기 방울들이 올라간다는 것까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 옥잠이 물에 떠서 살 수 있는 까닭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쓰는 이 튜브, 여러분들이 튜브를 탔을 때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떠올려 보면서 단어는 공기 주머니, 그리고 공기라는 단어를 넣어서 3번에 그 이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써주세요. 모두 써보았나요? 어떤 이유를 여러분들 썼나요? 대부분 이렇게 썼을 겁니다. 선생님이 공기 주머니와 공기라는 말을 넣어서 쓰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입자루에는, 불의 옥잠의 입자루 속에 이 공기 주머니들 안에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튜브처럼 입자루 안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다면 둥둥 튜브처럼 뜰 수 있겠죠? 그래서 불의 옥잠의 원리는 튜브와 같습니다. 이렇게 입자루에 있는 공기 주머니에 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의 옥잠이 물에 떠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튜브처럼 둥둥 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 옥잠은 왜 이런 공기 주머니를 갖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19쪽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불의 옥잠과 같이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 잎에 공기 주머니가 있거나 아니면 잎이 넓어서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잎에 공기 주머니가 있는 건 튜브를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잎이 넓다는 것은 여러분들 수영장 가면 이렇게 생긴 킥판을 잡고 하죠. 이런 넓은 킥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 식물이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같이 생물이 오랜 기간 걸쳐 주변 환경이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의 옥잠도 물이 많은 주변 환경에 적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에 익숙해지거나 그것에 맞게 바꾸어지는 것을 적응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1, 2학년 때는 사회과학 같은 과목을 배우지 않아서 처음엔 적응하지 못했지만 3, 4학년 때는 사회과학 같은 과목을 많이 배우면서 그 주변에 맞게 변화되어가는 3, 4학년에 적응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원래는 땅에 있던 식물이었는데 갑자기 주위가 물이 많은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식물은 여기서 빠져 죽을 순 없으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둥둥 떠 있을 수 있게 공기주머니를 가진 형태로 변화된, 한마디로 적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많은 식물들은 주위의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적응의 과정을 거칩니다. 혹시 불의 옥잠 말고도 이렇게 식물이 강이나 연못의 환경에 적응한 다른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선생님이 물 속에 물 안에서 잠겨 사는 식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꺾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나요? 그렇죠. 물속에 잠겨 사는 예를 들어 검정말 같은 식물들은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뻣뻣하면 꺾여서 부러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렇게 물 속에 잠겨 사는 검정말 같은 식물들은 줄기가 물에 따라서 잘 휘어지는 특징이 있죠. 이것도 이 물 속에서 꺾어지지 않기 위해서 적응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 이외에 또 두 번째, 여러분들 물 위로 줄기가 높이 올라와 있던 갈대를 기억하나요? 갈대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높이로 물 위에 올라와 있죠. 이렇게 물 위에 빳빳하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이 줄기는 어때야 할까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금방 쓰러지고 말겠죠. 그래서 갈대와 같이 물 위로 높게 올라와 있는 이런 식물들은 줄기가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주위의 환경에 맞게 적응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식물이 환경에 적응한 예시를 알아보았고, 또 그 중에 불의 옥잠을 공기주머니의 예시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번 시간, 이번 시간 거쳐서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사막에는 어떤 식물이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관찰을 잘 정리해 본 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